안녕하세요. 정관영TV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8월 23일 일요일. 지금은 햇볕이 아주 강하게 내리치는 그 폭염의 한낮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 오후에 거의 일요일 오후에는 제가 영상을 찍지 않는데 영상을 찍어서 방송에 올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하는 작태가 자신들의 방역 정책 또는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그 무능함에 대한 어떤 진지한 성찰은 없고, 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실패를 특정 종교 단체나 이 특정인에게 떠넘기면서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아주 절렬한 모습에 사실 굉장히 분노한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도 제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다른 유튜브 채널과 는 달리 그래도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지금의 무능한 정부이긴 해도 그래도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통해서 현재 정부 여당의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찾아갔지만, 지금 최근 8월 15일 이후에 일어나는 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이 정말 수준 이하의 짓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중대본이 발표한 그 급격히 증가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통계에 보면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버릴 수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버릴 수 없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제가 있는 이 계룡시 향적산에서, 국사봉에 올라가서 산신기도를 제가 올리는데, 오늘은 제가 산신기도를 올리면서, 이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빨리 이 어리석은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 그리고 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무능에만 무능을 덮는 데만 급급한 이런 소인배 간신 정치인들이 빨리 무너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올립니다. 분명히 최근 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어쨌든 통계가 어떻든 간에 이 정부의 무능한 방역 대책하고 그리고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거슬러 올라보면 지난 3월에 대구에서 2월이죠. 2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그 확진자 증가에 대해서 이제 특정 종교 신천지에다가 그 책임을 다 떠넘겼죠.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당시 제가 2월 18일 화요일 실방 전날 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다. 그러니 정부를 믿고 국민들은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8월 18일부터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의 선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대통령의 말을 믿고 열심히 모임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여기저기 자신들이 해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확진에 걸렸던 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반성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오로지 신천지에다가만 이 슈퍼감염의 원인을 떠넘기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 그 덕분으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각종 정책의 실패, 그리고 부산 전시장 오거돈,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회계부정 의혹 사건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나는 가운데서 대통령 본인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지지율, 그거를 반등을 해서 지지율에 다시 반등을 위해서 코로나 재확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 확산을 특정인에게 그리고 또 야당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코로나 확산과 어떤 그런 정책 실패를 야당과 특정인에게 넘기는 이런 행태는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이죠. 7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에 확진자 발생 6개월을 맞아서 이제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국내 지역 감염 확진자 수가 뭐 이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곧 종식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게 2월 17일에 코로나 종식 선언을 섣부르게 한 그 실수를 또 한 거예요. 7월 20일에 섣불리 코로나 종식을 너무 섣불리 문 대통령이 선언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8월 초에 일부 병원에 코로나 전용 그 병상을 감축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한 그 소비 감축을 다시 진작시킨다고 한다는 의미에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해서 외식 공연 쿠폰을 자그마치 1,700억 원어치나 뿌렸어요. 이게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잖아요. 그 정부와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방역 대책에 성공을 했으니 이제 1,700억 원어치 외식 공연 쿠폰을 뿌릴 테니 열심히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의료진을, 아직도 코로나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과 국민을 무장해제시켰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또 8월 15일에 그 연휴 첫날 부산 해운대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모였고요. 자그마치 이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는 거의 70만에 가까운 피서객 인파가 몰렸어요. 또 그날 광화문에서는 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열었어요. 자, 그렇다면 7월 20일 날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과, 그리고 8월 17일을 연휴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연휴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러가고 수영하고 했을 때 마스크 쓰고 수영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8월 15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모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종로 1가 보신각에서는 약 3천여 명의 그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15 노동자 대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커다란 그 대중 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8월 1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같은 지역에, 거의 동일한 지역에 모였던 두 개의 성격이 다른 단체의 집회에서 한쪽은 전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한쪽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하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진자 숫자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민노총 8.15 노동자대회 집회 참가한 사람 그 3,000명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없죠? 그들은 한 명도 지금 확진이 안 된 걸까요? 아예 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종로에 모여있던 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민노총에서는 8월 15일 노동자대회 이후에 그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 전에게 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것에 대한 어떤 방침을 정하고서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집회 참가자에게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진을 받아라 라고 했더니,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은 8.15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보건소를 갔더니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검진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검진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보건소의 응대가 진행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종로에 모였던 8.15 노동자대회 조합원들은 아예 코로나19 그 검진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쪽에 집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염이 돼서 확진을 시키고 한쪽에 있는 다른 성격의 집회는 가려서 확진이 안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좌파 우파도 구분할 줄 아나요? 정말 신기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요. 오늘 8월 23일입니다. 8.15 국민대회 이후에 지금 8일이 지났는데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럼 감옥 지금 중대본에서는 보통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빠르게 치면 일주일에서 17일에서 14일이니까 이제 어제부터 발병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중앙질병본부 정례 브리핑을 보면 8월 14일부터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8.15 집회가 끝나고 나서 16일부터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던 민노총 8.15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그 참가자들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유난히 급격하게 증가가 하는 거예요. 이런 비상식적인 확진자 통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매일 발표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 자료를 제가 쭉 봤어요. 지금 자료가 나가죠? 한번 보세요. 자, 8월 12일부터 쭉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8월 23일까지. 8월 12일에 신규 확진, 국내 신규 확진이 35명이었어요. 13일 날 47명, 14일 날 85명. 누적 확진은 이제 해외 유지까지 포함해서 이제 밑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게 8월 14일 85명이었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8월 15일 날 거의 70명이 뛰어요. 그래서 155명이에요. 근데 8월 16일 날 8.15 집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날 거의 110명이 뜹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다시 줄었다가 확진자 수가 줄었다가 또 8월 17일 날 또 갑자기 또 200명 단위로 넘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 신규 확진자 관련해서 8월 12일 날 처음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통계자를 발표하는데 신규 확진이 4명 이제 신규 확진자 4명 해갖고 총 5명이 이제 확진자가 됐는데 13, 14, 15일 날은 사랑제일교회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를 안 하다가 16일 날 갑자기 190명의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를 해요. 중대본에서. 그러다가 어제까지 8월 22일까지 사랑제일교회 신규 확진자 수를 계속 발표를 한 거야. 그런데 8월 15일 날 종로에서 민노총 8.15 노동자대회 집회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신규 확진자는 15일, 16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검진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확진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확진자가 있는데 숨기는 건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거의 비슷한 장소, 직선 거리로 봐도 1,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두 집회가 열렸는데 왜 유독 광화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했냐 이거예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노총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람들에게는 확진을 감염이 안 되는 그런 뭐 신비한 마술을 부린 걸까요?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매일 지금 보니까 평균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검진을 하는데 8월 14일 날을 전후로 해서 지금 어느 자료를 보니까 뭐 35,000명에서 4만 명 가까이 그 검진자 수를 확대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평소보다 거의 한 4, 5배 정도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검진자 수는 지금 전혀 발표를 안 하네. 그리고 확진자 수만 지금 중대본에서 발표를 해요.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 수와 그리고 국내 신규 확진자 수와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합한 총 확진자 수만 얘기하지 그날 검진했던 숫자는 지금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진자 대비 확진자 비율인 확진율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정확하게 하루에 몇 명을 검진을 했고 여기서 몇 명이 확진이 됐는지
이 검진자 대비 확진율을 보여주는 그 데이터가 나와야 이게 과학적인 이 근거가 되고 이게 정확한 로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대보에서는 매일 몇 명 검진을 했는지 검진자 숫자를 일절 발표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금 나오는 게 확진자 수만 계속 발표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국민들이 생각할 때 확진자 수가 계속 두 자리 숫자가 세 자리 넘어가면 심리적인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확진자 숫자야, 이게.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내 자식 또는 나 아니면 내 가족이 확진이 되면 어떡할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공포심만 조장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이유인지 언론하고 정부는 계속 이 중대본만 몰아쳐가지고 확진자 수만 발표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는 중대본의 확진자 수와 관련해서 8.15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됐다면 그날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열렸던 두 개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검진을 해서 똑같이 확진자 비율을 얘기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8.15 민노총 노동자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혀 검진자나 확진자 얘기가 안 나오냐 이거야. 발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국민대회 광화문에 있었던 국민대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확산의 모든 책임을 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뭐 7월 한 달 동안 이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해서 하고 싶어서 이 쿠폰을 뭐 외식이나 공연 쿠폰을 막 뿌려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 결국 코로나 확산에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긴 해요. 그러나 그게 뭐 꼭 비난받을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뭐 국민들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계속 지금 폐업도 하게 되고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매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확진자 수만 발표하지 말고 매일 검진자 수와 확진자 수를 똑같이 발표를 해서 확진율을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고. 왜냐면 하루에 10,000명을 검진했는데 100명이 확진이 됐을 경우하고 하루에 1,000명을 검진을 했을 때 100명이 확진되는 이 확진율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좀 낮은 확진율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숫자로 확진자 통계치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에서도 계속 늘 증가하는 이 확진자 수 때문에 국민들이 불필요한 공포심을 갖는다 이거야. 그게 지금 정부 여당이 일부러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본에서는 지역별로도 검사 대상자 대비 확진자 발병률의 통계를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서울, 경기가 계속 늘고 있다는데 그러면 다른 다른 지방들하고는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방역 문제를 위해서 걱정하는 정권이라면 이렇게 매일매일 확진자 수만 발표를 하지 말고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기간을 두고서 전 국민 다 검사를 하게 해서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음성으로 얼마나 정도 걸렸는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검사를 받지 않아서 언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전 국민 검사를 해서 그런 불안감을 떨쳐주게 하면 되잖아요. 왜 어떤 특정 사건이 나거나 아니면 코로나 종식을 섣불리 선언해가지고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게 정부 여당이나 문재인 청와대 책임이라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자꾸 지금 희생시켜서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언제까지 가는 거야? 2월 달에 그런 섣부른 코로나 종식 선언으로 3월 달에 슈퍼 감염이 나니까 신천지 2만이를 희생양 삼더니 이번에는 또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 참가자
뭐 하여튼 특정인들에게 지금 또 몰고 가는 거 있냐 아니에요. 분명히 그 자리에 그 동일한 자리에 있었던 민노총 노동자 대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확진이 하나도 안 되냐는 거야.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근거 있는 설명을 국민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파악해서 발표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걸 발표 안 하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이 코로나19 확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에 대한 어떤 감염 공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공산국가도 아닌데 이동통신사 세계사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특정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자체를 동원해가지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는 강제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이게 무슨 이게 전체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아니 대한민국 행정이 협박하고 압박 넣고 엄포하고 이런 공갈로 하는 게 이게 지금 행정이에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확산된 그 요인을 제공한 건 분명히 지금 정부 여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입니다. 지난번 3월 달에 그렇게 해서 4월 15일 총선에서 압승을 하니까 이제 그 맛에 한번 빠져갖고 이번도 또 지금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지금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그렇게 코로나19가 위험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장 전국민 검사 실시하면 됩니다. 정리할까요? 먼저 8월 15일 그러니까 단일 사건으로 8월 15일 날 광화문과 종로에서 집회를 했던 참가자들, 국민대회 참가자들하고, 그리고 종로에 있었던 8.15 노동자 대회 참가자들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양쪽의 인원이 지금 파악됐으니까 각각의 일정 인원들을 랜덤으로 선발을 해서 코로나 검진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 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매일 일별 검진자 대비 확진자 수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진율이 매일매일 확진자 통계만 아니라 확진율도 발표를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전국민 검사 실시해요. 왜 못해? 어차피 지금 정부 예산으로 지금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서 병원에서 검진하고 치료비를 대고 있는데 왜 전국민 검사를 못하게 해서 국민들이 감염 공포를 떨게 하느냐고. 지난 1, 2월 달에 3월 달에 슈퍼감이 나기 전에 1, 2월 달에 의료와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방역에 구멍이 나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방역에 구멍이 딱 나니까 방역 구멍이 나니까 정부가 바로 특정 집단을 싸잡아 매장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진단도 하지 않으면서 또 지금 그 확산이 되니까 특정 집단에게만 몰아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월, 2월 초기 1월달 그 초기 코로나19 청구할 때 애초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입국 중지를 하고 그리고 국내 방역을 했으면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런 꼼수 방역 정책을 계속 하면 또 이런 재확산이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들어간다는데, 정부가 방역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고 경제에 자신이 있으면 2단계 아니라 3단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응?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각종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이 다 실패라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지지율 하락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서 결국 코로나 재확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야당하고 연계를 시키고 특정 집단과 연계를 시켜요. 저는 광화문과 종로에 참여했던 집회에 어떤 집회에 어떤 쪽이든지 제가 잘했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정부가 보여주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냐면 하늘의 징벌이 내려온다는 거야. 작년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과 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행태,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부처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완장질하는 그 소인배 정치인들, 지금 하는 짓거리들 봐요.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공포감 때문에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집단들, 이 권력 집단 벌 받죠.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벌이 내려온다는 거야. 이러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제 정관영 TV의 첫 번째 방송 영상이 정관영 교수가 본 문재인의 운명인데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코로나19의 통계치를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감염자 통계뿐만 아니라 감염률 발표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매니플레이션 하는, 그렇게 조작해서 국민들이 따라올 거라고 하는 그런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의 그런 낮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국민들을 조작하려고 하면 결국 그게 당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곧 그 시간이 올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